올림푸스 다오 최근에 굉장히 화제였었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시작하기 앞서 올림푸스 다오가 이 굉장히 고도의 복잡한 금융공학적 지식들 메커니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는 이제 못했지만 최대한 그래도 제 선에서 핵심만 이해해가지고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디파이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이제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들이었죠. 네. 근데 이 거래소들이 이제 가장 획기적이었던 사실 메커니즘은 그 거래소 프로토콜이 이제 막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제3자들이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게 하면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LP라고 하죠. 네. 그럼 그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상을 줌으로써 제3자가 리스키를 테이킹하게 하고 유동성 공급이 막 일어나게 했죠. 네. 그래서 디파이 혹은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가 네. 이제 가능하게 됐었는데 네. 가격이 이제 토큰별로 가격들이 생성될 수 있게 기본적인 이제 디파이 덱스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쵸. 근데 올림푸스 다오는 그런 유동성 공급들을 타인에게서 받는 것들을 1.0으로 좀 지칭을 하고 네. 본인들은 프로젝트 자체에서 유동성을 아예 소유해버려서 네. 본인들이 그 유동성 공급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네. 어떻게 보면은 토큰의 그런 가치를 뭐 안정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2.0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통용적으로 2.0이라고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우리가 디파이 2.0을 표방하면서 나온 거다라고 말한 거네요. 그쵸. 그쵸? 프로토콜이 그런 유동성에 대한 소유권,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큰 차이점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토큰을 그 본인들이 발행한 이제 올림푸스 다운 옴 토큰이 있어요. 옴 토큰을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플레이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토큰을 파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래하는 토큰을 사람이 있을 수 갖고 뭐 있고. 유동성 공급을 뭐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그런 플레이어들 중에서도 그냥 스테이킹 하는 사람한테 가장 많은 구조가 돌아가게끔 메커니즘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다른 덱스에서, 다른 디파이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올림푸스 다오는 특이하게 또, 올림푸스 다오가 발행한 옴 토큰을 스테이킹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네. 결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릴 거고, 네. 얘네는 또 굉장히 특이한 게 채권이 네. 존재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거나 이제 팔 수 있습니다. 채권을. 채권은 이제 어떤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면은 그 돈을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죠. 그죠? 그거 이제 사람들하고 주고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얘네는 채권을 뭘로 했냐면 네. 지금 올림푸스 토큰, 이 옴 토큰의 현재 시장 가격이 있으면 네. 이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네. 이 올림푸스 토큰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네. 현재 올림푸스 토큰 하나당 뭐 100다이다. 네. 근데 90다이를 내고 채권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 몇 주 뒤, 일주일 뒤, 아니면 뭐 한 달 뒤, 아니면 1년 뒤에 나한테 그 올림푸스 토큰이 하나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90만 내고서도 채권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받았을 때 가치는 100이다. 만약 당장 받으면 100이겠지만 네. 그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가격이 변화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 네, 미리 뭔가 계산을 미리 하는 건 선물 거. 같은 거네. 아무튼.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의 베팅이 한 달 뒤에 만약에 뭐 얻는 거였는데 옴 가격이 계속 올랐다. 훨씬 좋은 더 거지. 싸게 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락업 기간을 가진 할인해서 락업 기간을 가진 무언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랑 똑같죠. 네. 옴 토큰이 거래소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옴 토큰은 딱 정의를 하면은 이제 가치의 바스켓, 가치를 여러 가지 자산들로 네. 얘의 가치를 만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ETF 같은 거네. 달러가 ETF 같이 네. 어떠한 교환이 되는 새로운 자산군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자산군의 가치를 백하는 애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가 달러를 들고 있는 그쵸? 1대1 약간 패깅 이런 거예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면은 그 자산군이 다 달러인 거고. 그렇죠. 그죠? 이제 얘네는 스테이블 코인에는 문제가 있다. 응.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달러의 1대1로 패깅을 하는 것들은
연준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은 영향을 받지. 얘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쵸? 얘가 가치를 계속 온전하게 담고 있다라고 연준의 영향 없이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달러 가치 하락하면 얘도 하락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탈중앙화된 정말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항하는 통화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바로 옴이라고, 옴토큰. 네, 옴토큰의 이제 출생 배경이에요. 그게. 그럼 채권은 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연준을 보면은 미국도 국채가 있잖아요. 있죠? 얘네도 채권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돈이 엄청나게 필요할 때는 이제 돈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찍을 때 가장 용이하게 썼던 것이 채권 발행인 거죠. 국채 발행. 돈을 이제 빌리는 거죠. 야, 나 좀 너 돈 내놔. 근데 내가 나중에 더 이자도 줘서 줄게. 보통 그 국가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야, 국가가 망하겠어 하면서 그렇지. 빌려주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국가 입장에서도 당장 돈이 없는데 이 국가의 신용을 걸고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국가 개념이 올림푸스 타워가 한다. 그러니까 얘네는 신용화폐를 또 만든 거였죠. 어떻게 보면은. 트레저리를 백한, 아까 말했듯이 옴 토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다. 다만 너가 옴을 받는 시점은 좀 지연을 시키는 거죠.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옴 토큰을 담보로 돈을 받은 거죠, 먼저. 그쵸. 돈을 땡겨온 거죠. 걔네가 빌린 거네, 그러니까. 예, 채권을 빌린 거죠. 채권을 주고 돈을 받아온 거네. 미국 경제는 신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국가 신용, 그 군사력, 이들의 군사력, 그쵸. 그리고 근데 가장 사실 기본적인 건 GDP, 이들의 기업이나 뭐 돈을 버는 양과 돈을 쓰는 양이 있잖아. 생산하는 양이 있고, 얘네가 생산하는 것 대비 빚을 얼마나 졌을까? 이런 것들 보면은 빚을 갚을 수 있거든요. 베이스 라인이 있어, 확실히 그게. 그런 게 있죠. 탄탄한 그 펀더먼털, 계속 가치를 생산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림푸스는 그러면 뭐가 얘가 계속 가치를 생산하냐를 사실 이제 뜯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얘가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얘는 뭐 갚을 수 있겠네. 뭐 그게 이제 심사잖아요. 그쵸. 보통은 유저가 뭐 일반인이 이제 돈을 줘서 올림푸스 토큰을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돈이 땡겨졌죠. 그죠? 돈이 땡겨졌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반인이 100다이를 내고 옴채권을 샀다고 해봐요. 네. 이제 옴채권을 사면 얘네들은 옴의 이제 지지 가격 혹은 이제 가장 이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트레저리에서 산다라는 그 지지 가격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이거 떨어질 수는 없어. 왜냐면 그걸로 트레저리를 갖고 시작한 거니까. 네. 근데 얘네가 그런 거를 이제 알고리즘에서 이제 적어 놓는데, 물론 이제 다오의 합의에서 적어 놓는데, 그걸 뭐 한 1달러로 적어 놨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얘네는 100을 받았으니까 이 100의 다이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 100의 다이를 남았는데 얘네의 생각에 옴 하나를 찍어낼 때 그 지지 가격은 1달러로 얘네가 해놨으니까 100개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옴을 찍어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유저한테는 옴을 그 하나를 주고 이 찍어낸 거의 대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아까 스테이킹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옴 토큰을. 걔네한테 일단 거의 한 90%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렵네. 그러니까 사실 올림푸스 다오 입장에서 돈을 빌린 거야, 그치? 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스테이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은 잘 보세요. 그 진짜 돈, 가치가 있는 돈은 트레저리로 쌓여요. 일단은 트레저리로 쌓이고, 근데 얘네는 찍어요, 옴 토큰을. 새로운 그 통화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 찍은 애를 아까 그 100개 이제 옴 하나에 이제 1다이라고 얘네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지지 가격을. 그럼 100개를 찍어낼 수 있는 거죠. 100을 받았으니까, 채권을 100을 팔았으니까. 요 100개를 옴을 그 90개 정도를 스테이커한테 보상으로 보내요. 옴을 그러면 계속 스테이커들은 계속 뭔가 많이 받으니까 계속 스테이킹을 유지하고 싶겠죠. 리워드가 그 당시 한 몇십만 % 뭐 이런 게 막 발생했었어요. 엄청 많이 줬다. 아무튼. 그리고 스테이커들이 풀지를 않았죠. 왜냐면 이거에서의 가장 유리한 행위는 옴 토큰을 갖고 있을 때 스테이킹 하는 거네. 이렇게 지금 이제 인정이 되고 그만큼 리워드를 많이 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 아까 100 옴을 찍어냈다 했는데
이제 이 10옴을 이제 올림푸스 다오의 그 wallet으로 보내요. 자기네 다오 wallet에.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는 거예요. 일단 그 옴을. 어쨌든 그 유동성으로 쓰든 아니면 뭐 담보같이 쓰든 하겠죠. 네. 그리고 걔네를 다 보낸 다음에 그 한 개를 나중에 그 유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채권을 샀던 유저한테.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개의 채권을 유저가 산 거잖아. 근데 왜 100개가 발행돼? 몸이? 프리미엄이 이제 99가 붙어 있던 거지. 아, 그러니까 기존대로라면은 한 개를 사면은 한 개인 건 맞는데 이게 뭐 스테이킹 시켜가지고 인기가 많아져서 온 가치가 오히려 그 기부 베이스라인보다 많아졌어. 예를 들어서 100배가 됐어. 네. 그럼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다오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다오는 근데 이게 신나는데? 진짜 가치는 하나의 1불이니까 우리가 1불 내려갈 때마다 1불로 대산다고 마지막 지지 가격을 설정해 놨으니까 그럼 100개는 발행해도 되네? 네. 가 되는 거지. 99개 남네? 뭐하지? 해가지고 99개를? 이거 너 가지고 이거 우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네. 그러면은 정작 가치는 하나인데 그죠? 만약에 1원을 주고 샀잖아요. 가치는 진짜 그 돈을 들어온 이 채권을 사든 뭐 그 트레저리 쌓이는 건 그건데 그 돈인데 얘를 갖고 아니잖아. 그냥 새로운 게 갑자기 생기는 거지 계속. 근데 그 새로운 것들을 계속 스테이커가 스테이킹을 하면 안 팔잖아요. 그렇죠. 다 들고 있는 거를 무너지지 않지. 그러니까 안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스테이킹을 또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 가치가 또 오르고 가치가 또 오르니까 그거만큼 또 돈이 남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구조. 네. 그래서 자기네들의 돈이 쌓였으니까 그 돈으로 원래는 처음에는 얘네도 유동성 공급을 제 3자로부터 처음에 받았으나 계속 자기네 그 트레저리에 돈이 쌓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혼자 가능할 수 있겠네. 그 LP를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토콜이 100%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게 됩니다. 얘네가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로 하나가 3,3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3,3. 올림푸스 다오 하면 3,3. 3,3. 네, 3,3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행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3,3이 뭔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재수의 딜레마를 보면은 네. 이제 두 명의 재수가 있는데 한 명의 각각 이제 검찰에게 약간 협상을 당하죠. 그래서 너가 먼저 자백을 하면은 그러니까, 너의 형량을 덜어주는 대신에 그 사람은 형량을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만약에 자백을 하게 되면 둘 다 이제 뭐 형을 어느 정도 받게 돼서 더 받아요. 한 중간 정도의 결과 어느 정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둘 중에 한 명만 자백을 하게 되면 이제 자백을 한 사람만 사실 좀 형량을 덜 받고 둘 다 안 하면 둘 다 적게 받아요. 그쵸. 이제 둘 다 안 하면 둘 다 어떻게든 적게 보는 거니까. 그래도 형량은 받긴 받고. 그쵸.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안 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평균값이죠. 근데 누구든 이제 사람을 못 믿으니까 그쵸. 쟤가 나를 이제 자백을 해버리면 어떡하지? 해서 결국에는 둘 다 자백을 하게 되는 케이스로 많이 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정확히 재수의 딜레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게임 이론을 도입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옴 토큰 홀더가 할 수 있는 게 3가지 행위라 했죠. 뭐였죠? 첫 번째는 이제 스테이킹. 옴을 스테이킹을 한다. 두 번째는 채권 사기. 채권을 산다. 세 번째는 옴을 판다. 판다. 이 가장 안 좋은 거를 1,1이라고 할게요. 1번이 이제 옴을 판다. 2번이 채권을 산다. 3번이 스테이킹 한다 하면은 1,1이 이제 두 사람이 있으면은 둘 다 이걸 팔면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형성돼요. 왜냐면 가격도 떨어질 거고 파는 거죠. 네, 옴을 두 사람이 둘 다 팔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2번을 했어. 채권을 산다. 난 채권을 살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진 않죠. 왜냐면 나중에 받는 거고 오히려 돈이 트레저리 들어가니까. 그죠. 옴 전체의 가치. 옴 전체한테 영향을 좋게 미치죠. 근데 한 명은 팔았어. 그럼 또이또이. 약간 또이또이인데 살짝은 좋겠죠. 네, 그쵸. 그쵸? 네. 그게 이제 노란색 약간 그래요. 근데 근데 두 명이 둘 다 채권을 샀어. 둘 다 채권을 산다. 둘 다 그러면 어쨌든 둘 다 옴을 산다. 옴의 이 전체 생태계에는 가치 향상에 제고를 하겠죠. 둘 다 돈을 내고 나중에 옴을 받는 걸로 해놨으니까. 둘 다 이득이네. 둘 다 사면은 그쵸. 가치가 올라가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네. 그쵸. 네. 서로 이득이죠.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또 있어요? 둘 다 스테이킹을 한다. 둘 다 스테이킹을 한다. 그러면 옴 토큰도 묶여버리고 리워드도 많이 받고
이 생태계 자체에도 좋은 거죠. 왜냐면 더 이상 판매가 안 되니까 가격의 하방 매도 압력이 없어지고 그죠. 둘에게는 리워드가 계속 나오고 이 프로토콜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게 3,3이다? 3,3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명의 인자가 있으면은 둘 다 세 번째 선택지 몸을 스테이킹한다. 스테이킹한다라는 것이 게임 이론상 가장 유리하다. 우리 게임 이론 너네 잘 알지? 그러면은 그치. 너네 이렇게 하도록 해. 이런 운동이었다. 이걸 따라야 너희도 다 최종적으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어. 계속 밈으로 만들어서 각양각색의 그 막 이미지를 써가지고. 근데 올림푸스 다오가 아니더라도 채권이 아니더라도 모든 암호화폐든 모든 화폐든 스테이킹 하면은 가치가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가 근데 굳이 올림푸스 다오에서 이게 막 불티나게 그럴 일인가? 얘네는 뭘 줬냐면 이제 리베이스라고 해서 스테이킹 리워드가 나오는데 얘네를 계속 다시 넣어놔야 계속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다시 스테이킹을 시키고 다시 스테이킹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뭘 했냐면 스테이킹을 하면 이제 SOM이라는 걸 받습니다. 네. 리워드로. 근데 얘네가 뭘 했냐면 SOM이 리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SOM의 개수에 비례해서 리워드를 더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리 효과를 그냥 알아서 뭐 스테이킹을 다시 시키지 않아도 계속 발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였었다면 기존의 스테이킹 그 프로토콜들은 내가 토큰을 리워드가 받았어. 그러면 리워드를 받고 얘를 다시 스테이킹을 시켜야 복리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쵸?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자동으로 SOM이 나왔으면 이 SOM의 개수를 보고 그냥 리워드가 더 높여준다고요. 그러니까 네. 일반 스테이킹은 정기 예금이라 생각하면 그렇죠. 얘네들은 계속 정기 적금 같은 느낌으로 계속 복리 효과가 들어갈 수 있게 자동으로 그렇죠. 자동으로 이자가 더 많이 붙여주게. 자동 스테이크네 그러고 보니까. 자동 스테이크죠. 네, 자동 이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스테이킹을 하게끔 더 어떻게 보면 좀 붙이기 유도가 된 거죠. 유도를 시킨 거죠. 네. 네. 그래서 얘네는 이 네 가지의 그 큰 특성들이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트레저리, 채권, 그다음에 리베이스, 그러니까 복리 효과를 지닌 이자, 네. 그다음에 이 게임 이론, 3,3 이렇게 되니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뭐 많이 올라갔겠죠, 가치가. 처음 얘네가 나왔을 때가 2021년 한 3월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 한 300불에서 400불 사이였는데 900불을 찍습니다. 1000불을 찍습니다. 1000불을. 그러니까 3, 4배가 된 거네. 나오자마자. 네, 나오자마자 3, 4배가 됐고 그리고 한 달 뒤에 1400불을 찍습니다. 또. 그래도 되나? 스테이킹을 하면 리워드가 막 몇십만 % 계속 나오니까 스테이킹 리워드 너무 달달하네? 막 그 스테이킹 하려고 하고 네. 막 신규 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유입될 때마다 얘네는 가치가 올라가고 디파이 특징이죠. 네. 이유를 많이 주면 사람들이 겁내 몰리고 자본이 네. 몰리고. 그래서 그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를 줄 알았으나 그 당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불마켓이었어요. 불장이었다. 작년 5월에서 10월 사이 생각해보세요.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면 암호화폐가 굉장히 올랐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거 따라서 많이 올랐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여기선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폰지 스킴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 제가 지식도 짧고 아직 옴에 대한 실험도 1년도 아직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옴 토큰이 또 1000불 넘어갈 수 있고 뭐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유사한 구조적 특성을 한번 우리가 뜯어봐야 된다. 이게 과연 어떻게 다른지.